원각경은 분량이 좀 작은데 함어소를 다 하려면은 6번에 가능할지 문제입니다. 함어소를 하지 말고 경문만 해볼까요? 처음에 함어소 하다가 한 반절쯤 해놓고 그 다음에 원문을 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맛 좀 보고 저것도 맛 좀 봐가지고 전체는 다 하면 좋겠는데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하암경은 그렇게 시간을 배정을 많이 해놓고 다른 사교는 그렇게 조금씩 했으니 사실은 사교가 더 중요한데 하암경은 경문은 사교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청량 소초가 어렵지 경문은 하암경이 제일 쉬워요. 사교보다. 금강경보다도 사실은 쉽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문장적으로 봐서는. 원각경은 규봉선사가 해석을 가장 잘했는데 풍부하게 지금 우리나라 함어스님이 해석한 원각경도 아주 잘 된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잘했는데 규봉서에 나온 것을 대충 간추려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소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자에는 강원에서 이걸 가지고 교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은 규봉서 6권짜리를 가지고 규봉서도 대소가 있고 약소가 있고 대초가 있고 약초가 있는데 강원에서 6권짜리는 그 굉장히 축소된 거라 또 대소하고 대초는 아주 풍부하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규봉서도 그 두 가지를 다 보면 굉장히 좋죠. 그것이 합본으로 된 책도 나와 있는데 대장경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 강원 교재는 약소에다가 대초하고 섞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아도 불교 교리는 굉장히 하암경 다 못 보아도 원각경만 잘 봐도 여러 가지 그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 5가지 경명 가운데 지금 한 가지를 말한 거죠. 당나라 계빈국 삼장법사 사문 불타다라가 한역을 했다. 조선 희양산 사문 저쪽 봉암사 그쪽이죠. 함어당 득통 스님이 해석을 했고 한국 오대산 후학 김탄호 스님이 토를 달았다 그 말이죠. 발타라는 당나라 말로는 각구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북인도 사람인데 중국 동도 백마사에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중국 당나라 장수 2년 용집 계사년에 번본을 가지고 신도에 와서 백마사에서 번역을 했다는 것. 규봉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대방광에 대한 석자 해석입니다. 대는 3가지 의미가 있으니 기신론에서 이렇게 최대, 상대, 용대로 말하죠. 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최대와 가론 최대와 가론 상대와 가론 용대라. 옛날 중국 문장에는 가로갈자를 많이 씁니다. 왈 무슨 뭐라고 하는 식으로 맹제왈 공제왈 하는 식으로 가론 말하자면은 최대 또는 상대 용대다 그 말이죠. 최상용 3대죠. 최대라고 하는 것은 법신과 같고 상대는
보신과 같고 용대는 화신과 같죠. 체대는 바로 반덕이고 반덕이라고 하는 끊어진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러한 절대적인 그 본체를 체대라고 하죠. 기신론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상대라고 하는 것은 반야덕이고 용대라고 하는 것은 해탈덕이죠. 그렇게 배대를 해도 됩니다. 기신론에 나올 건데 삼신에다 배대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고 삼덕으로 배대하면 단덕, 지덕, 은덕이고 단덕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 무명이 다 끊어진 생사 번뇌가 다 끊어진 그러한 자리를 단덕이라고 하죠. 지덕은 슬기로운 반야부터 그러한 단덕과 지덕을 가진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계 하와 중생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은혜를 베푸니까 은덕이라고 하죠. 바로 지덕은 반야고 은덕은 바로 해탈이고 단덕은 바로 법신이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신론에서는 대승이라고 하는 대승 기신론 대승을 설명할 때 이 3대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체가 크다. 본체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 거기는 우주 허공계보다 더 큰 그러한 본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열애장의 모든 항아사 모래수보다 더한 공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덕상이라고 해서 상대라고 합니다. 용대라고 하는 것은 그 체대와 상대, 체상에서 여러 가지 작용, 여러 가지 묘용을 무궁무진하게 모든 출세간의 선인과 착한 인과의 법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용대라고 하죠. 대방광이 바로 체상용이나 같은 말이죠. 대방광을 대를 체대라고도 하고 방을 상대라 하기도 하고 광을 용대라고도 해요. 그렇게도 봅니다. 대방광으로 보면은 뭐가 들어서 그렇게 대방광의 성능을 가졌느냐 하면 마음이 그렇다는 거요. 마음의 본체를 체대라 하고 마음의 무궁무진한 덕을 간직한 공덕을 간직한 것을 상대라 하고 또 용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체상이 모든 중생과 여러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궁무진한 묘한 작용, 묘용을 일으키니까 대자대비가 다 용대에 속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해탈덕이라고 말한 거죠. 분필하면은 분필도 체상용이 다 있죠. 하나 실례를 들면 알 수 있죠. 분필의 체대는 이게 가루, 백분, 흰 가루가 체대가 되고 상대는 분필이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것이 분필의 모양새가 상대고 용대는 분필 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용대죠. 비단 분필뿐 아니라 모든 물체에 체상용 3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마다 체상용 3대가 다 있어요. 마음뿐 아니라. 그런데 마음은 모든 물체보다 더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덕상이나 묘용이나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대는 본체, 상대는 공덕, 바로 덕상이고 근덕자 덕상, 용대는 묘용, 묘한 작용. 그러한 여기는
대자로만 지금 설명했지만은 대방광이 역시 최상용 3대라요. 원각 자체가 넓어서 넓을 관자 여기서는 천지를 범위하고 천지를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큰 것 같지만은 원각에 비하면 작아요. 원각은 이 건물을 하면 천지는 이 건물 안에 가구나 똑같은 거예요. 가구가 건물 안에 작은 존재로 그 속에 들어있죠. 그와 같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성짜리, 불성짜리죠. 불성짜리를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불해서 원각을 성취해도 원각이고 성불하기 전에도 중생의 본래의 불성짜리도 원각이라요. 원각의 자체는 너그러워서 넓어서 천지를 감싸고 또 18을 낭괄하여 등엄경에 18란 말이 나오죠. 시방 허공계를 18하고 그래요. 낭괄하는 것은 주머니 안에다가 주머니 쏟아 뭘 집어 넣듯이 전부 다 거기다가 집어 넣은 것이 낭괄이요. 요즘에는 낭괄한 말은 잘 안 쓰고 석권한다 그러죠. 석권이란 말은 자리로 둘둘 말아서 모두 도리하면은 석권한다 그래요. 도리한다는 말 아시죠? 모두를 다 거두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을 석권한다 그래요. 일본이 한동안에는 여기 삼천리 강토를 다 석권해 버렸잖아요. 식민지. 필리핀까지 석권했죠. 만주까지 석권했잖아요. 그와 같이 18을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듯이 낭괄하여 원만하여 끝이 없으니 애제란 말은 끝이죠. 재해가 없으니 재해나 애제나 같은 말이죠. 이것은 체가 큰 것이요. 그 자체 원각의 본체가 말할 수 없이 큰 도리가 바로 그거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열애장이 구경 원만이라고 한 원각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이 바로 체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덕을 구족하여 세 가지 덕을 구족하여 법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어서 본래 항하 보레수보다 초과하는 청정한 공덕상이 있으니 이것은 상의대라 말이야. 그 말은 원각경에 이른 바 대다라니 문 대자가 빠진 거죠. 대자가 더 있어요. 건대자. 원각경에는 다라니 문과 및 이른 바 삼덕 비장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삼덕의 비밀한 갈무리. 삼덕은 이것이 삼덕이요. 단덕, 지덕, 은덕, 법신덕, 반야덕, 개탈덕. 두 가지. 명칭이 두 가지지만 똑같아요. 능히 범부도 되고 능히 성인도 되며 능히 더럽기도 하고 능히 청정하기도 하여 거체가 수련하여 거체란 말은 전체 온 것자 전체나 거체나 같은 말이에요. 원각의 전체가 불변하면서도 수련을 해서 인연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고 그래서 일체 사법을 성취하나니 이것은 용의되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및 바람이를 유출해 흘러낸다. 문수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살들을 교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한화가 헛개비 허망한 여러 가지 헛개비가 모두 다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 지금 하머스님은 대방광 대자에 대해서 이
삼덕과 삼대를 다 설명하셨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봐도 돼요. 최상용 세 가지가 모두 주변, 함용, 무궁, 무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 함용은 하엄경 법계관에 보면은 주변 함용관이라는 상관 가운데 나오죠. 영암경에도 주변이란 말이 나옵니다. 법계에 두루한다. 보안장에 보면은 원만, 주변, 변만, 법계란 말이 많이 나오죠. 법계 변만하다. 그게 바로 변만이 바로 주변이라요. 두루하는 거. 함용이라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함용이라요. 허공은 만물, 천지 만물 모든 세계를 다 함용하고 있죠.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도리를 최상용 세 가지에 다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대가 된다고 말을 했다. 대자만 거창하게 지금 설명을 했죠. 모든 경론 가운데 무릇 말한 바 대나 또는 무궁무진한 의미가 다 이것에 근본하여 말한 것입니다. 경론에서 대라고 말한 것이나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말한 그런 의미들이 다 이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이라고 하는 대방광의 그 대의 근본을 두고 뿌리를 해서 말을 한 것이다 말이죠. 끝까지 대자 설명이구만요. 내가 귀신론 강의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열반경 말까지.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읒 뜻이며 또한 바르다는 뜻이다. 지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말하자면 제지와 안지와 쌍지라. 제지도 또한 정이며 안지도 또한 정이며 쌍지도 또한 정이다. 이와 반대가 되면 이와 상반한 직은 정이 아니라 그랬던 샀던 거다 말이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고 둘이 없으면 곧 치우치고 둘만 있고 하나가 없어도 또한 치우친 거라 원만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삼지를 갖추 닦은 연후에 치우치지 않고 삿되지 아니하여 비로소 능히 바를 것이니라. 바르단 말은 경에 원각 경에 바른 주지를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바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방은 지금 정과 지로 해석을 했죠. 지혜는 제지와 안지와 쌍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계율에 대해서 지지작범처럼 지지작범. 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지와 정. 그런데 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지. 그 다음에 가서 안지, 쌍지. 쌍지는 별것이 아니에요. 제지, 안지 두 가지를 합치면은 쌍지죠, 쌍지. 어느 것이 좋겠어요? 제지하고 안지하고. 공부가 초단계는 제지요. 우리 생각이 말같이 동서남북 사방에 뛰어다니거든. 그러면 말도 뛰어다니지 못하게 곡석을 해치지 못하게 꽃비를 단단히 조여가지고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말이 사방에 다닐 수가 없죠. 소도 잘 꽃비를 단단히 말뚝에다 박아놓으면 곡석밭에 가서 해치지 못하지요. 그와 같이 제지하는 것을 망념이 여러 가지 경계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하는 그것을 힘을 가해서 억제하는 것이 제지라요. 억제해서 멈추게 하는 거. 제지는 초단계지 공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두가 잘 안 들리면 억지로라도 화두를 들여야 이 먹고 수백 번 수천 번 자꾸 되풀이하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 억지로 할 때는 그건 공부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뭐라고 하냐면은 등력이 아니죠. 처음에는 용력이지. 화두 들 때. 더 들어가면 이제 생력이 되고, 더 들어가면 등력이 되죠. 화두가 처음, 초단계는 화두가 잘 안 들리면은 애써서 힘을 써서 화두를 처음 잡는 거. 그러면 용력이. 그 다음에 공부가 더 잘 되면 처음같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순조롭게 잘 된다고 말이에요. 힘을 든다. 덜생자. 그전같이 노력을 많이 경주하지 않아도 화두가 수월케 잘 되는 것을 생력이라고 해요. 덜생자. 여기서는 발음을 생글합니다. 덜손자처럼 생력이 생력. 그럼 여기가 제지나 같은 거죠. 여기는 안지와 같고, 여기는 쌍지와 같고. 전체 수양법에 삼지삼관이 나오잖아요. 삼지삼관 그걸 모방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체진지, 수련지, 이변, 분별지 하는. 안지는 공부가 잘 되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월케 편안하게 하는 거요. 그래서 인욕도 인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거죠. 욕된 것을 참는다.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 인욕보다 더한 것은 아니나니. 인욕을 다른 데서는 구만하신 번역에는 제품 반향에서는 안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안인이 너 공부가 잘 된 거죠. 수월케 편안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인욕을 잘하면 도가 높아지면 안인이요. 처음에 인욕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욕이 잘 안 될 때는 인욕이 강인이라요. 억지로 노력해서 억지로 참는 거예요. 썩이 나도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해도 그냥 꽉 입을 다물고 나쁜 소리 안 하고 나쁜 안갚음 안 하고 꾹 참는 거. 그건 강인이지. 그러나 생각도 초연해서 생각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아무 태연자약하게 인욕을 태연자약하게 인욕하면 아니니라. 태연자약 못하고 푸르락 누르락 하면서 억지로 참는 것은 인욕이고 강인이고 강인. 그와 같이 제지도 인욕처럼 억지로 노력을 경주할 때가 제지고, 그 다음에 안인과 같이 편안하게 그치는 거, 수월케 생력같이. 등력은 이제 화두 공부가 잘 될 때를 등력이죠. 등력에서 조금 가면은 견성 성불해요. 개월을 합니다. 쌍지랑은 이제 두 가지 다 건쳐서 제지, 안지가 원만하게 되어버리면 쌍지라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제지와 안지와 쌍지요. 그 다음에 이과절비하여 허물을 떠나고 온갖 그림이 다 끊어져서 시비가 끊어져서 무료에 초연한 것을 물 밖에 모든 사물 밖에 뛰어나는 초월하는 그것은 제지의 정이라 제지하는 정이고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험한 경계 등을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은 하머신이며 독특한 해석입니다. 다른데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제지도 상당히 좋은 차원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지는 아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맥수에서는 정도 처음에 식심정하고 자성정 우리가 삼매를 닦는데 식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지하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자성정이라야 제대로 좋은 거죠. 수능은 적은 자성정이고 자성정은 제지정이 아니라 그것은 안주라요. 안주가 제지보다 더 공부가 나은 게거든요. 식심정은 식심을 가라앉혀서 억지로 마음을 선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이니까 보통 학은기들이 또한 상종에서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겠죠. 안주정은 법성종, 소위 성종에서 자성이 본래 정인 줄 알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안심 임명을 하는 그 정은 자성본정이요. 조사선문에서 안심 임명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달마의 선이 수섭하여 섭산 규정하여 산란을 거두고 정에 돌아가서 의리에 편안히 있는 것은 안지하는 정이요. 경 가운데 관문을 수습함과 각성을 수순한다고 하는 그런 따위가 바로 안지정이다 말이야. 안지정. 시비의 정이 없어져서 등과 등소를 주관과 객관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린 것을 쌍지의 정이라고 한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징득하는 가운데 등이 징득함도 없고 징득할 바 등소가 다 없어져서 필경에 징득할 것이 없으며 또한 징득할 자까지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건 원각경 경문에 나와요. 저 보각장이나 그런데 원각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원각경에 참선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법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교종이지만은 주로 선종 조계선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선법이 되다 보니까 교재를 택할 때 원각경, 능엄경 그런 걸 택한 거예요. 또 선요 같은 거, 서장 같은 거. 선은 제전집 도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절요도 역시 선에 관한 모두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법화경을 사교에다 넣었다가 법화경 빼고 대승 기신론 넣었었잖아요. 대승 기신론, 금강경하고. 금강경이야 뭐 달마대사가 금강경은 나의 마음이라 해서 금강경하고 선종하고 직결된 바로 선종 소위경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재로 편찬했어요. 무릇 정집이 있는 것을 탕진하여 남김이 없고 한결같이 언제나 각성에 수순하여
각성자리를 각성이 본래 마음자리 불성이 내나 각성이라요. 각성을 따라 순응하여 다시는 편과 사에 떨어지지 아니할세 이것이 쓴 바 방이 되는 바이니. 대방이라는 방자 무릇 말한 바 지지작범과 작지 시범과 및 이런 바 불편 불사 치우치지 않고 삿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다 여기에 보섭된다. 여기에 보섭이라는 것은 방에 대해서 방에 해당이 된다면 대방하는 방자 설명이죠. 지지작범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서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지가 되고 또 좋은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지가 되고 그것도 섭선법계와 섭유리계에서도 말하는 것이 좀 다른데 지문에도 지지작범으로 통념 조심하며 나오잖아요. 작은 섭선법계에서 보면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범이 되고 나쁜 짓을 하면은 범이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되고 지와 작은 성질이 비슷하지요. 범도 내나 나쁜 것에 범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계율에는 지지작범이나 작지지범이나 다 법방자이기 때문에 대방이라는 방자가 법이라는 방자로 해석합니다. 법. 이건 법자와 같아요. 방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는 위대하다는 말이고 광은 광활하다는 말이고 광 활인가 모르겠네요. 볍다는 말이에요. 광대 거기까지는 방에 대한 의미를 해석했죠.